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저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간혹 인간 지표들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많아요. 보면은 다들 걱정하시고 두렵고 설레이고 과연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삼성전자의 그 운명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그 본인 운명을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잘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냥 꾸주사모만 실천하시면 돼. 꾸주사모 실천 된다. 요즘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카카오페이. 왜 카카오페이 때문에 그러냐? 보면은 이게 먹튀가 있어. 먹튀. 이 먹튀 논란이 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CEO들이나 경영진 임원들이 뭔가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소액주들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이다 생각하니까 잽싸게 팔고 이제 튀는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먹튀 논란 이후 결국은 뭐냐, 주가가 30% 이상 하락을 하고, 하여튼 뭐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하여튼 이거 뭐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고, 오죽했으면 뭐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도 스톡옵션 행사 기간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계산안을 공약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슈화 되고 있어요. 금융 당국도 이제 오죽했으면 스톡옵션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보니까 임원진의 그 주식 매각 전날 보니까 20만 8,500원이었더라고. 20만 8,500원. 그래서 21일 기준 14만 5천 원이니까 결국은 한 30% 빠진 거죠. 하여튼 19일에도 12만 8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쭉 빠지는 거야. 계속 스톡옵션 행사하고 나서 쭉 빠지고 다시 반등했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빠졌다. 이 스톡옵션이라는 게 뭐냐,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가격으로 해가지고 미리 정한 가격이 있어. 그래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1997년도에 도입한 거야. 1997년도 도입했다. 그 카카오페이의 경우에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임직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죠. 그 일반 주주들이 공분을 사는 겁니다. 공분을 사고 열이 받는 거예요.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유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그냥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억 원의 이제 매각 차익을 얻고 이제 먹튀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그 카페이 이전에도 과거에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해 왔어요. 그 회사 경영진이 스톡옵션 보상액을 이제 확대하려고 그 단기 주가 상승에만 몰두하거나 아니면 위험도 높은 곳에 투자하는 등 무리한 경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국내 기업의 스톡옵션 그 부여 현황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 기간인 2년으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 한국 기업지배 구조원에서 보니까 국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의 보고서 보면은 16년에서 19년까지 상장 기업에 부여한 스톡옵션 988건 가운데 일시 효력 발생이 921건이 해당한다. 일시 효력 가운데서도 의무 보유 기간을 법적 최소 기간이 2년으로 설정한 스톡옵션이 593건에 이르렀다 합니다. 한 60% 정도 하는가 봐요. 60% 정도.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권한 확정 기간이 3년 미만인 그런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기업은 없다. 4년 이상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이 41%에 달았는데 한국은 꼴랑 1%다. 한국은 1%다. 그 스톡옵션이 이제 기업 경영자 그 보상과 그런 기업 가치의 제고를 함께 유도할 방안이 필요한 셈이에요.
하여튼 스톡옵션의 그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거나 행사 수령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행사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겠죠. 지금 뭐 이재명 씨인가 그분도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 그 기업의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그 윤석열 씨는 뭐라고 하냐? 12월 27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장내 매도해서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에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뭐 그렇게 서로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톡옵션은 좀 그래요. 그런 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겁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내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게 내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이유들이 있죠. 이제 악재가 있는 거야, 악재. 또 오르는 이유가 있어. 오르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 호재. 호재와 뭐 새로운 소식들이 있겠죠. 또는 뭐 결국은 뭐냐? 호재라는 것은 뭐 깊은 소식들이겠죠. 소식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상하게 뭐 작전 세력들이 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지.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 세력들이 몰리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순진한 개미들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고 제일 싸게 팔고 나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그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개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힘듭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거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무조건 막 풀매수 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좋은 글 썼는데 내린다고 무조건 죽주하는 게 아니라 딱 자기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있어. 원칙이 있습니다. 뭐 계단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떨어졌다가 꺾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좀 약간 상승하는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타고 올라가든지 하여튼 여러분만의 그런 투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투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뭐 연기금 그런 수급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잘 보시고 남들을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은 실패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한 일은 거의 없다. 웬만하면은 다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차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기관들도 문제는 기관들이 좀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계속 요즘 매도질을 하기 때문에 연기금 참 깝깝하죠. 연기금 영자만 나오면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참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 안 하고 손실 안 보고 꾸준하게 장투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날까지 깐추리 형 옆에서 응원토로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하여튼 같이 뭉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합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길 힘든 길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시행착오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가자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